필리핀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은 한화 기준으로 평균 3, 40만 원 정도입니다. 주급이 아닌 한 달 월급이 그렇다는 말이죠. 한국인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해외 휴양지 중 필리핀은 단연 인기 있는 곳입니다.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도 관광객들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은 저렴한 물가라는 것을 크게 와닿아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먹고 자고 하는 비용들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혹은 더 비싸다고 하는 반응들이죠.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체감하는 물가가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임금 수준은 과연 어떨까요? 한국도 물가 대비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필리핀의 물가 대비 임금 수준은 다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충격적인 임금 수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필리핀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며 야외를 살펴보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들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많죠. 이처럼 필리핀의 평범한 현지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본다면 이들의 빈부격차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빈부격차의 수준이 매우 큰 편에 속하는 국가이죠. 2021년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필리핀의 빈곤율은 23.7%로 빈곤층은 2,400만 명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꼴로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이죠. 필리핀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계층을 분류하였을 때 가장 낮은 계층인 서민층은 필리핀 인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의 경제 상황은 좋은 편이었으나 이후 심각한 부패 정치와 자연재해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 몰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문제가 현대사회까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은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관광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 발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국가이죠.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필리핀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은 한화 기준으로 평균 3, 40만 원 정도입니다. 주급이 아닌 한 달 월급이 그렇다는 말이죠. 2019년 4월 10일 필리핀 통계청에서는 5인 가족 기준 한 달 생활비가 1,481페소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한국 돈 약 24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1,481페소의 상세 내용을 보면 5인 가족의 기본 식량 비용으로 한 달 동안 7,337페소로 약 17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나머지 3,144페소인 약 7만 원이 주거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기타 비용이라는 소리죠. 충격적이게도 해당 수치는 2015년보다 10.9%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비참한 생활 수준을 간신히 벗어나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그저 그뿐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금액은 일반 노동자의 봉급 인상을 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최저금액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리 필리핀의 물가가 싸다고 하여도 이 1,481페소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란 소리죠.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통계청에서는 그 금액이 기본적인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가족이 가난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지만 사람이 먹기만 하면 사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름 고연봉으로 취급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떨까요? 필리핀 최상위 고임금 직업으로 분류되는 항공기 조종사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 임금이 월 평균 13만 5천 페소입니다. 이는 하나로 약 330만 원 수준이죠. 필리핀의 빈부격차가 임금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평균 임금이 낮다면 반대로 물가가 그만큼 저렴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죠. 필리핀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고 장을 보거나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내용입니다. 필리핀의 체감 물가는 한국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하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식료품 물가는 1인당 GDP가 10배가 넘는 대만보다도 비싸고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외국에 취업해 송금하는 돈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본국의 소득 수준에 비해 소비 수준이 높아서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송출 노동자들은 필리핀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데 소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은 물론 친척까지 달라붙는 필리핀의 문화상 인구의 절반 정도는 이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들이 필리핀으로 다시 송금해오는 현금을 통하여 내수를 증진시켜 나라 경제를 연명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국내 소득 대비 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는데 이로 말미암아 페소가 고평가되어 필리핀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게 된 것이죠.
2021년 필리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이 필리핀으로 보낸 송금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6억 7천만 달러이며 이는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이라고 하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처참한 국내 임금 수준 때문에 많은 인구가 해외로 나가서 일하게 되었고 고급 인력들도 대거 유출되다 보니 필리핀 자체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전기세만 해도 무척이나 비싼 나라가 필리핀이라서 필리핀 사람들 입에서 이 돈으로 과연 생활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후 특성상 실내에서 항상 에어컨을 틀고 살아야 하는 필리핀이기에 교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는 꽤 부담스러운 정도라고 합니다. 필리핀 전기세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 영상에서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현지인들에게 저축이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마이너스가 안 난다면 다행일 지경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가족 행사나 특히 본인의 생일에는 진심인 그들입니다. 생일에는 오늘만 산다 마인드로 수개월 동안 돈을 모으는 건 부지기수이고 빚을 내서라도 생일 파티를 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 볼 수 있죠. 필리핀의 은행 시스템은 조금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데 통장을 개설하려면 개설을 위한 금액이 필요하고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있지 않으면 되려 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통장 개설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소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은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듯한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과거 부정부패와 사회 구조가 불씨를 지폈고 필리핀 사람들의 특성 중 게으름도 한몫한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한두 명이 일을 하고 그들이 그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시스템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필리핀은 관광업에만 특화되어 있는 국가이다 보니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30만 원 버는 것에 과연 직업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푼돈 벌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마인드가 고착화되어 있는 듯 보이죠. 특히 필리핀은 모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자녀와 남편, 친척까지 부양하는 일이 흔합니다. 매춘과 유흥이 넘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개인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 명이 버는 돈으로 가족들까지 책임지다 보면 남는 돈은 없는 것이죠. 주택이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예 꿈꿔보지 못할 일일 수밖에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필리핀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서민층들의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은 고사하고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국어를 하는 모습은 적지 않죠. 필리핀의 공립학교 학비는 무료이지만 그 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입학을 해도 학교를 제대로 마칠 수 없는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입학 자체를 안 하는 서민들이 대다수일 수밖에요. 이러한 상황이 직장을 갖는 건 역시 무리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필리핀에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카티, 보니파시오 등 필리핀 사람 중 상위 3에서 5% 정도만이 생활하는 특정 지역들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신흥부촌인 마닐라 보니파시오만 보더라도 이곳이 우리가 아는 필리핀이 맞나 싶을 정도죠. 이 지역은 휘황찬란한 높은 건물들과 쇼핑몰들이 즐비한 지역으로 외국인들과 필리핀 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심지어 헬기 착륙장까지 존재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700원으로 한 끼를 때우는 서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나라 같은 모습이죠. 이런 부촌에서 트래픽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로 한국의 올림픽대로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빈곤층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차가 막힌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만큼 상류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서민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은 한눈에 봐도 흡사 서구권이나 유럽의 부유한 주택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요트를 빌려 성대하게 생일잔치를 하기도 하고 한국의 부자와는 급이 다른 부를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의 대물림이 필리핀 상류층에도 더욱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곤층과 상류층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필리핀이죠. 오늘 필리핀의 임금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본인들이 가난한 걸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불행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미래를 걱정하고 직업의 급을 나누고 하루하루 경쟁하며 사는 한국의 삶보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아예 포기하면서 사는 필리핀이 가끔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